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꺼낸 카드가 많죠. 남은 카드 중 하나가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 자연스레 세부담도 더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건데요. 그런데 공시가격을 올리는데 말이 참 많습니다. 세금만 느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앞에서 이제 저희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공시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밖의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단독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은 1월에 확정이 되고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4월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 이 한국감정원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 통지서가 발송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지금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뭐 흔히 빌라, 다가구 주택을 말합니다. 지금 VIP들, 이른바 이제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한남동이나 삼성동, 종로구 일부 지역에는 이 지금 세 채 가운데 한 채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세부담이 50%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급 주택의 경우 이제 가격에 대한 물론 이들이 세금에 대한 이 조세 저항이 큰 부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곧바로 이제 아파트 공시 가격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 70%를 밑돌고 있는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4월에 예정된 단독주택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올해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의 공시가격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년 단독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그거에 맞물려서 아마 아파트 가격 상승, 세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결국 내년도 공시가격은 무조건 오른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은 되려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팔리지 않고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런 단독주택의 소유주를 보게 되면 20, 30대 젊은 층이 좀 꺼립니다. 주로 이제 노후 세대들, 노년층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걸 임대업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제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 앞서서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게 보유세, 이 재산세야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세부담이 높아지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또 냉랭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의 이제 국토부의 입장을 보면 오른 시세만큼 공시가격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가격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이제 변동성을 보게 되면 상반기에 끝없이 올랐습니다. 9월 대책 발표되기까지 계속 천정부지로 올랐죠. 이후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공시가격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딱 발표를 하는데 이게 어떤 점을 중간 지점으로 할 거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를 때마다 탄력적으로 올릴 수가 없고 내릴 때마다 탄력적으로 내릴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지금은 통상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도 낮았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 50, 60%, 아파트의 경우는 70%를 밑돌았는데 이걸 실거래가에 현실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 가격 변동성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고민이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세 형평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에는 두 가지의 이제 의도가 분명히 엿보입니다. 하나는 조세 형평성, 또 하나는 높은 집값을 좀 바로잡아 보겠다. 어쨌든 세부담을 이유로 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유도 매물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세제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보유세 비중은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거래세는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이 너무 과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세를 계속해서 인상하겠다, 비중을 높이되
거래세를 낮추는 데에 대해선 정부가 함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 절벽이죠.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세제, 대출, 청약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거래가 이제 숨통이 틔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거래세를 낮춰서 숨통을 좀 틔워주고 오히려 이 보유세를 좀 급하게 올리지 말고 좀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여파인데 사실 보유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부담금이 다 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만에 하나 공시가격을 정부의 의도대로 한 시세의 8, 90% 수준까지 올린다, 100%까지 현실화한다면 정말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은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서운데 지금 가장 무서운 건 이 세부담이에요. 파장은 보유세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그리고 뭐 이제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생활 이제 수급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각종 부담금 기준 60가지가 넘는 이 각종 사회보험의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오를 경우 지금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제 추정을 좀 보게 되면 공시가격이 30% 올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연평균 14만 원 정도 오르는 인상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기초연금 10만 명 정도가 수급 기준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세 부담이 이제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급격히 커지는 것은 이 경착륙은 좀 막아달라라는 이제 요구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공시가격을 올려서 집값 안정은 올까요? 그리고 뭐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집안채인 사람, 저소득자가 가장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부자들이야 공시가격, 보유세 인상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현실화하자라는 취지는 100% 공감을 하지만 당장 이제 시세에 맞춰서 급하게 공시가격을 올랐다. 지금 내리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이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이의가 있다. 나는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의 이제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 내에서 이의 신청을 하고 1월 말에 이제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의 신청이 좀 본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인철 소장과 함께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에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